촬영 걸어놨으니까 저기 조심해서. 이러고 자는 거 아니지 이러고. 이러면서. 오늘은 주은이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박민아가 보는 거니 돌아가면서 둘이 이슈가. 자, 다음 거 보자. 2번. 이번 6강은 컨셉이 다 비슷해요. 내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 난이도가 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런 패턴이니까 너네가 세밀하게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가볼게요. 자, 아까 엑서사이즈 1번이랑 패턴 똑같아. 도입 주제 예시. 근데 예시 대신에 부연 설명을 쓴 그런 패턴이야. 그래서 첫 번째 보자면 이 글이 일단 미리 말하면 한 4문장인가밖에 안 돼. 문장 길이가. 문장이 4문장인가 5문장인가밖에 안 돼. 근데 한 문장 한 문장이 겁나 길어요. 그래서 이제 더욱 너네가 이제 좀 더 이 구문 독해나 이런 걸 잘해야 되는 지문이 될 텐데 도입부를 먼저 보자면 부모는 우리에게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게 도입부 얘기입니다. 이어서 보자면 이게 좀 더 확장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한테 해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세상이 우리한테 해주는 얘기 이런 식으로 좀 범위가 확장돼서 나오는데 세상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가 아주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좀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부모님이나 여러 기관 또는 교육 제도는 우리의 사회화를 위해 특정한 견해를 제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전체 내용도 꽤 쉬워 보이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내용을 보시고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보여드리겠는데, 와 이거 보여요? 구문 독해? 장난 아니죠, 그렇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갑니다. 자, 우리의 최초의 경험들로부터 어떤 경험이냐면은 of narrative. narrative가 이야기야,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의 최초의 이야기에 대한 경험들로부터인데, 근데 beginning with라고 나와 있거든. 요 beginning with가 분사 구문인데 여기까지 한 덩어리야. 얘들아, begin with라는 이 표현 자체가요, 뭐뭐로 시작되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begin은 자동사다. 시작되다야, 시작되다. begin with가 뭐뭐로 시작되다. 그래서 ing형을 쓴 겁니다. 자동사니까 수동태 안 되겠죠? 자, 뭐뭐로 시작되는 건데 뭐로 시작되는 거냐면 이야기들로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들이냐? 여기에는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까지만 나온 거야. 직접 목적어 빠져있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인 거야.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자, 언제 이야기를 해주냐면 when we do something,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이 뭔가가 뭐냐? of which인데 이 of which는 그냥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구조예요. 이거 수유격 관계 대명사 그런 거 아니다. 알겠지? 뭐 후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인데, 그러니까 of가 원래 여기 있었어. 뒤에 있었는데 이 전치사를 앞으로 끌고 온 거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뒤에 어떤 문장? 완전 불완전? 완전한 문장. 그래서 approve와 disapprove가 나왔는데 둘 다 자동사야. 그래서 1형식의 완전한 문장인 거야. 됐니? 왜냐면 쌤이 아래다가 그 아마 어법 어휘 설명에다가 써놨을 텐데 미리 여기서 말을 하자면 approve가 승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승인하다. 그리고 disapprove는 당연히 반대하다 의미가 되겠죠. 근데 얘 자체가 둘 다 자동사인데 만약에 뭐뭐를 승인하다, 뭐뭐를 반대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는 이 전치사 of를 이렇게 같이 붙여줘요. 그래서 approve of가 뭐뭐를 승인하다, disapprove of가 뭐뭐를 용납하지 않다, 뭐뭐를 못마땅해 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 그래서 근데 이 뒤에 나온 of가 앞으로 간 거라고. 이해됐어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원래대로면 얘들아, 우리 이제 약간 복잡한 어법이 될 수 있는데 원래 우리가 이 띵으로 끝나는 명사는 관계대명사 that만 써야 되거든. 원래는. 근데 여기서 that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얘가 걸려 또 이번에는. 그러니까 앞에 그 뭐야 전치사가 나와 있잖아. 그럼 우리가 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또 that을 못 쓰거든. 그래서 여기서 위치를 쓴 거야. 그럼 너네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 of가 만약 뒤로 가면 얘는 that으로 바꿔줘야 된다. 알겠지?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 이때는 위치로 못 써요. of가 뒤로 가버리면. 알겠지? 이런 거 주의하고. 그래서
이 오브가 뒤로 갔을 때는 that만 써야 된다. 오브가 앞에 있을 때는 which만 써야 된다. 어법 문제로 낼만하죠? 아 이거 미안한데 조금만 바꿔할게요. 이 털이 자꾸 날 건드려. 아 나 이거 진짜 마스크 바꾸든가 해야지. 미안. 좀만 빼고 할게요. 자 다시 들어가서 어쨌든 관계대명사니까 이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something 꾸며주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특히나 승인하거나 아니면 못마땅해 하는 무언가를 우리가 할 때, 그럼 여기서 그들이 가리키는 건 부모님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봤을 때 우리가 뭔가 좀 이제 할 만한,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이렇게 허락해준 일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봤을 때 좀 못마땅한 일을 할 수도 있잖아. 어쨌든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 무언가를 할 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여러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여기서 부모가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건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조언이죠, 조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조언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의 우리의 가장 최초의 경험들로부터 여기까지 아직도 주어도 안 나왔어 지금까지. 이런 걸로부터 우리는 알고 있답니다. 뭘 알고 있느냐? 대절을 알고 있는 건데 이 대절이 목적어다 얘들아. 이 지금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콤마 보이죠? 여기 콤마 보이죠? 그래서 부사구가 이렇게 사이에 껴있는 거야. without needing이니까 뭐뭐 하는 것 없이가 되겠죠. needing complex interpretive theories니까 복잡한 해석적인 이론을 요구하는 것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역하면은. 그러니까 복잡한 해석하는 이론이 필요 없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나한테 무슨 의도로 이 얘기를 하는 거지라는 거를 알 필요 없이. 됐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 거 없이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야. 뭘 알고 있는가?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해주시는 이야기들이 have a moral, 그러니까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그 도덕성이란 게 뭐냐면 즉 a lesson, 교훈을 말하는 거야.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어떤 교훈이냐? 여기에도 또 대신 생략된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지금 learn에 대한 목적어와 integrate에 대한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죠. 됐니? 자, 게다가 여기에 be supposed to라는 표현 나왔는데 아래 어휘 표현에 있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또는 뭐뭐 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뜻이 있으니까 단어 반드시 알아두고요. 그럼 우리가 배우고 통합시켜야 하는 그런 교훈,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한 문장. 엄청 길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아주 짧게 정리하면은 그냥 이거예요. 짧게 정리하면 이거. 부모가 우리한테 뭔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뭔가 막 이해하려고 엄청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왜? 그냥 딱 들으면은 나 잘 되라고 하는 얘기겠거니라는 게 그냥 이해가 되는 거지 뭐. 됐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저는 사실 조금은 와닿지 않는 게 저는 저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갖고 저는 사실 잘 와닿지는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담배 피다가 뭐 학교에서 걸렸어.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막 부모님 막 연락 가고 막 부모님이 이제 와서 부모님이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아빠가 어렸을 때 엄마가 어렸을 때 하면서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이야기를 굳이 내가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 왜냐면은 결국에는 나한테 어떤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테니까. 이해되시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주제문인데 사실 우리가 듣는 그런 각종 이야기들 있죠. 그런 이야기의 다수는 are carefully selected,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선정된 거예요. 그게 아무렇게나 막 된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냐면 to present, 제시하기 위해서. 뭘 제시하기 위해서? particular pictures of the world. 그러니까 세계의 특정한 모습들, 여기서 모습이라고 해석하세요. 그림 이렇게 써지 말고. 그러니까 세계의 특정한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요. others, 여기서의 others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다른 것들. 다른 것들이라기보다는 for precisely this reason. 그러니까 정확히 이런 이유로 다른 것들이라기보다는 이런 말이거든. 직역하면 이거를 하나로 내가 묶어서 해석을 써놨는데 여기다가 여기 뭐라 나와있어요? 다름 아닌 정확히 이런 이유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되게 많이 쓰잖아. 다름 아니라 이런 말.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라는 말이 바로 rather than others예요. rather than others. 이게 다름 아니라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다름 아니라 정확히 이런 이유로 세 개의 특정한 모습.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어휘가 뭐냐면요. particular예요. particular.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가 주제인데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우리가 예시를 들어서 좀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여기까지 읽으면 사실 얘기에 대한 주된 내용은 다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좀 이게 뭔 말이야 좀 이렇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 부연 설명을 해줄게. 앞뒤 내용과 같이. 그러니까 앞에서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게 잘된 거든 잘못된 거든 간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조언이라는 거는 결국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특정한 관점, 그러니까 특정한 가치관을 갖도록 이제 전달을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때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제가 겪었던 건 아니고 그냥 예시로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초일인데 내가 물건을 훔쳤어. 물건을 훔치. 네, 물건 훔쳤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걸렸어. 그럼 이제 엄마 아빠 끌고 가서 뭐 접해든 뭐 얘기를 하든 뭔가를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얘기를 하는 게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쳐볼게. 그러니까 A라는 부모님은 이렇게 말하고 B라는 부모님은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쳐보자.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부모님은 이렇게 말했어. 야,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돼. 뭐든지 작은 거든 큰 거든 훔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B라는 부모님은 야 10만 원 이하는 괜찮아. 좀 극단적인 예시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쳐봐. 그러면은 각각의 부모님이 해주는 얘기가 다르죠 지금.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뭡니까? 이런 가치관을 가지라고 이 아이한테 전달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A의 부모님을 가진 아이는 어떤 가치관을 갖겠어요? 아무리 작은 거여도 남의 물건은 절대 손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가치관이 형성되겠지. 그렇지? 근데 B라는 부모님을 둔 애는 어떻게 되겠어? 비싼 것만 아니면 괜찮구나.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전달하는 거에 따라서 이 아이의 어떤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는 그게 선별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심을 되게 많이 했다라는 거죠. 고심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대한 특정한 모습을 제시하려고. 아들아 또는 딸아, 세상은 더러운 것이야. 훔쳐도 돼. 걸리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물론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님은 거의 없겠죠. 어찌됐든가.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세상에 대한 특정한 모습을 제시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시켜 주도록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아까 위에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기 위해 정립하기 위해 여러 이야기가 아주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해되셨어요 이제? 됐어? 뭔 말인지 돼요? 이거 한 문장 한 문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듣는 이야기는 결국엔 뭐다? 세상에 대한 특정한 가치관을 가지라고 부모 또는 뭐 이제 아래에 나오겠지만 뭐 각종 기관 또는 교육 제도가 그런 거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상당히 이제 그 논란이 됐었던 게 그런 거였죠. 지금 국사가 국정교과서냐 니네? 니네 국정교과서 아니에요? 니네 공부하지 자식들아. 그 국정교과서가 이제 편찬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죠. 왜냐면 역사라는 거는 이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해석이 이제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는 모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전부 다 똑같은 교과서를 쓴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애들이 교육 제도상에서 일률적인 이제 교육만 받게 되는 거잖아. 그 책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만 갖고 이제 너네가 그 역사를 배우게 되는 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러분은 역사에 대해서 그런 가치관만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거에 있어서 그 이야기 속에 무슨 의도가 있냐면은 이런 가치관을 가져라고 이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이야기 자체. 우리 지난번에 내신 대비했던 신념 얘기 기억나냐? 그 내용이랑 비슷한 거야. 어찌 보면은 이야기 속에는
신념이 담겨져 있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내 오래된 이야기를 활용한다. 이런 내용 나왔었잖아. 약간 비슷한 게 뭐냐면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 어떤 나에게 특정한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보편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특정한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야. 특정한 가치관을 심으려고 제시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오케이? 이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가치관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자녀를 교육을 하는 거고 B라는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자녀에게 이런 가치관을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됐나요? 다음 내용 볼게. When young, 어렸을 때 It is our parents who practice the solution. 여기서 it is who가 위에 써놨지만 강조 구문이다 얘들아. 여기서 who 대신에 that을 써도 됩니다. 강조 구문은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대절 이하가 바로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럼 여기를 먼저 해석하면 돼. 실행하는 건데 그 선택을 실행하는 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래요. 어릴 때는. 어릴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선택이라는 게 뭡니까? 이러한 선택을 실행한다.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특정한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선정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야기를 골라서 우리 아이한테는 이런 가치관을 갖게 이제 내가 얘기를 전달해야지. 이거는 이제 부모님이 하는 역할이잖아. 어릴 때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모님 말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각자의 이제 가치관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기관들 뭐를 포함해서 어떤 상업적인 interest 여기서의 interest는요 이익단체란 뜻입니다. 여기서 흥미가 아니에요. 이익단체 아래 써놨어요. 이익단체 interest가 이익이란 뜻이 있어. 또는 우리 은행에 이자라는 뜻도 있어요. 이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상업적 이익단체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상업적 이익단체는요 그냥 삼성전자 이런 데 생각하면 돼. 알겠지? 애플 이런 데 생각하면 돼요. 그런 데를 포함해서 각종 다른 기관들이 또한 by 경쟁한다는 겁니다. 이거 별주 단어로 나왔어요.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컴피트예요. 컴피트. 그래서 뭐 하기 위해 경쟁하냐? To present particular lessons. 그러니까 특정한 교훈 또 나왔다 얘들아. 그러니까 특정한 교훈을 제시하기 위해 경쟁한다는 거예요. Rather than others 또 나왔다. 다름 아니라 by means of narratives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by means of 뭐뭐를 통해 뭐뭐에 의해서 그렇지? 그래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다른 것이 아닌 특정한 교훈을 제시하기 위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약간 그런 거라고 보는데 삼성과 애플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내 가치관이 정립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기관이야 기관. 뭐 이제 여기서 그냥 상업 이익단체를 포함한다 했으니까 그냥 사기업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어떤 뭐 홍보를 하는 거야. 그럼 그 홍보 마케팅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죠. 근데 그 홍보 내용을 잘 보면은 삼성 제품을 안 쓰면 갤럭시를 안 쓰면은 아싸다. 약간 이런 이미지를 내풍기는 거야. 그러면은 애들은 이제 그걸 보고 삼성 제품을 사야 이제 우리가 인싸가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무의식 중에 박힌다는 거죠. 그럼 그런 메시지를 왜 전달할까? 그래야 지네 제품을 살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특정한 교훈을 자꾸 제시하려고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시간이 다 됐네. 자, 얼른 볼게요. 마지막 문장이네요.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의 교육 제도 또한 그렇대요. 또 다른 예시인데요. 우리의 교육 제도가 이야기를 하는 세력이랍니다. precisely this sort. 그러니까 정확히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세력이래요. 교육 제도가 가장 대표적이라 이런 말인 거야. 지금 우리 학교, 학원 이런 거에서 using. 자, 그리고 뭘 사용하냐면 언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언어냐? 대절 이하가 되겠습니다. That is carefully selected and anything but neutral. 이 두 개가 서로 보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조심스럽게 또 선별됐다는 얘기 또 나왔죠? 조심스럽게 선별됐고 anything but은 한 단어로 never예요. never. 그러니까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얘들아,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게 뭔 말이야? 아까 나왔던 particular를 말하는 거겠죠. 특정하다는 거겠지. 그렇지? 중립적이지 않아. 특정한 거야.
삼성이 너네 삼성 써도 되고 애플 써도 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무조건 삼성 써. 특정해야겠죠. 그러니까 중립적이지 않은 자세를 취한다는 거야. To propose 제시하기에 있어서 a particular view of the world in order to socialize us. 그러니까 우리를 사회화하기 위해 세상에 대한 특정한 견해 또 나왔어. 특정한 견해를 제시하기에 어떻다?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내용을 총정리하면은 아래 나와 있는데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를 제시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대한 독특한, 똑같은 말이야, 특정한 독특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요지, 이야기의 힘은 여러 제도들에 의해 주의 깊게 선택되어진 언어를 사용해 사람들을 사회화시킨다. 주의 깊게 선택되어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독특한이란 말과 연관이 되는 거죠. 됐죠? 자,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숙제 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